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문서체제, 즉 강론의 문서체제 중에 교수학습 방법항에 대해서 오늘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내용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 체육교과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거를 문서체제를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여기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수준 체육과 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뭐였냐면,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는 목차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용항도 마찬가지였고, 어떻게 구성이 목표가 총괄 목표라는 친구로 구조화되어 있었고, 하위 목표라고 하는 친구로 구조화가 되어 있었고요. 내용 또한 마찬가지로 내용 체계라고 하는 것과 학년별 내용이라고 하는 걸로 우리 구성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쵸? 와 마찬가지로 교수학습 방법도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만 이 교수학습 방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떠한 목표를 어떠한 내용을 통해서 달성을 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 내용을 가르칠 것이며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따라서 국가수준 체육과 교육과정에서 얘기하고 있는 교수학습 방법이라고 표현하는 건 일반적이에요. 굉장히 구체적이 아니라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에서 제시하고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학교의 특성, 교사의 특성, 학습자의 특성을 모두 다 고려할 수가 없는 거였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서 그거는 교사 수준에서 학습자들의 특성을 고려해서 또는 내용의 특성을 고려해서 이렇게 가르치세요 라고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 국가수준 체육과 교육과정에서는 그렇게 큰 틀을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큰 틀에서만 얘기하고 있는데, 그 큰 틀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항이 뭐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수준별 수업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됩니다. 이 수준별 수업이라고 하는 건 말씀드렸듯이 누구 중심의 수업이냐면 학습자 중심의 수업 방식을 의미하는 거고, 이러한 수업 방법이 굉장히 지금 현재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학습자가 모든 학습자들한테 성공할 수 있는 경험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게 가장 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수준별 수업이 가장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 중에 해당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 포괄성이 되게 높은 수업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마찬가지로 뭐에 대해서 할 거냐면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구조가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쟤는 7차 교육과정에 대한 8개 항목입니다. 잠깐만 보여드리면, 기본 방향, 교사, 학생, 계획에서부터 자율적인 운영까지 총 8개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셨죠? 자, 그 다음에요. 2007 교육과정인데, 2007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건 기본 방향, 계획, 지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009 교육과정도 기본 방향, 계획, 지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여드리는 2015, 지금 현재 학교 현장에서 적용받고 있는 2015 개정교육과정의 구조는 방향과 계획, 즉 다시 말하면 이전 교육과정에서 제시했던 이 지도라고 하는 각 영역별에 해당되는 지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내용은 어디에 빠져 있냐면 내용에 빠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만 갔다 오면요, 여기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성취 기준에
처음 거는 학년별 성취 기준이었고요. 두 번째는 교수 학습 및 유의사항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용 영역별 지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은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평가하세요 라고 하는 걸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내용 영역별 지도가 아니라 내용 영역별 평가항이 되겠네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수많은 내용들을 다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는 건강이라고 하는 내용은 주로 이렇게 가르치라고 하는구나. 건강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평가라고 하는구나 라는 큰 틀에서 포괄적인 개념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는 목표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목표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관리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핵심 역량은 건강관리 능력이 중요했던 거고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지금 요걸 보여드리는 건 그렇게 앞으로 빠졌다라는 걸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제 7차 교육과정에서 추구했던 방향은 이걸 쭉 보다 보니까 전부 다 무엇을 지향하고 있냐면 지금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수준별 수업을 지향하고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수준별 수업을 지향하고는 있지만 정확하게 실현은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의도 자체는 수준별 수업을 의도하고 했으나 수준별 수업을 정확하게 실현하진 못했습니다. 그게 문제점으로 제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문제점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네요. 교사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으로 지향되고 말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렇게 제시하면 어떻게 바꿔야 되겠습니까? 네, 학생 중심으로 바꾸면 좋겠습니다. 수준별 수업을 어떻게 하면 현실 가능하게 바꾸고 싶습니까? 아니면 수준별 수업을 좀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요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2007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리면 자, 구조는 일단 기본 방향이 되어 있고 계획이 되어 있고 지도가 되어 있는데 지도는 볼 필요 없고요. 여러분이 여기서 가지고 가셔야 될 내용은 기본 방향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방향은 개인차를 고려한 수준별 수업이라는 말이 등장을 했고요. 통합적인 교수학습 활동이란 말이 등장을 했고요. 창의적인 교수학습 방법 및 선정과 활용이란 말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기본 방향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쪼갰는데 모두 다 누구 중심의 수업을 지향할 거냐면 학습자 중심의 수업을 지향할 거예요. 즉 학생 중심의 수업을 지향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의미를 따져 물을 거고요. 자, 두 번째 2009 교육과정인데 금방 앞에서 봤던 2007에서 봤던 개인차를 고려한 수준별 수업 통합적인 거, 그 다음에 얘는 앞에서 제시하고 있는 창의적인 교수학습 방법 및 선정을 명칭만 바꿨을 뿐이지 똑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보이셨죠? 자, 그 다음에 2015 교육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는데 똑같습니다. 학습자의 특성, 자기 주도적인 거, 전인적인 발달을 통합적인 거, 맞춤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요거 네 가지는 다 똑같고요. 2015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이라고 하는 건 핵심 역량과 전과의 체육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국가수준 체육과 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될 내용은 이전 교육과정과 비교했을 때 새롭게 등장한 거, 그 새롭게 등장한 건 말씀드렸듯이 2015 교육과정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지향하는 방향, 핵심 역량을 지향하는 거니까 핵심 역량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을 거라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요 내용과 요 내용이 주로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라는 걸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 있는 거 잠깐만 설명을 또 드리면 7차 교육과정까지의 문제점은 교수학습 방법의 문제점은 뭐였냐면 지나치게 교사 중심의 수업으로 지향한다라는 게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걸 바꾸면 학습자 중심으로 바꿉시다라고 제시를 할 겁니다. 자, 그 첫 번째로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수준별 수업을 의미하고 있네요. 그쵸? 자, 수준별 수업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나 해가지고 왔습니다. 자, 수준별 수업 잠깐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수준별 수업. 전통적인 수업이라고 하는 건 말씀 그대로 누구 중심의 수업이냐면 교사 중심의 수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마련해드리면 교육적인 동등, 기회 평등이라고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교육적 동등과 기회 평등이라고 하는 건 일부 소수, 즉 다시 말하면 참여 기회는 모두 다 동등하게 제공을 합니다. 하지만
참여의 결과는 불평등이 일어납니다. 저 참여의 결과에 불평등이 일어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학습자가 수업에 참여를 했으면 모든 학습자는 학습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 게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제시를 하게 되면 일부의 소수 학생들만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대다수의 학생들은 무슨 경험을 할 거냐면 실패의 경험을 가져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걸 바꾸고자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수준별 수업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교육적인 평등, 기회와 결과의 평등이라고 했으니까 모든 학습자들이 참여 기회도 평등할 뿐만이 아니라 학습 결과도 불평등을 이루는 게 아니라 결과 즉 평등을 이루어야 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성공 경험을 겪어야 합니다라는 게 수준별 수업이 지향하는 바라고요. 그러니까 7차 교육 과정 때까지는 이걸 지향했으나 명확하게 하지 못했다, 실현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는 결국엔 교사 중심의 수업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바라보도록 할게요. 자, 왜 그렇게 됐느냐? 목표에서 보니까 목표의 수준이 몇 개밖에 없냐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목표의 수준이 하나라고 하는 건 학습자들이 달성해야 될 목표가 즉 학습자들의 수준을 모두 다 동등하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취지의 목표를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모든 학습자는 개인차가 있는데 개인차가 없이 모든 학습자들은 단 하나의 기준만 달성해야 한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이해되십니까? 따라서 그 단일한 목표의 수준을 단일 수준의 학습 목표를 다양한 목표 수준으로 제시하시면 되겠네요. 이해되십니까? 중요한 사실은 다양한 목표 수준으로 제공하는 이유는 무슨 차를 고려하는 거요? 네, 감사해요. 개인차를 고려하는 거고요. 학습자의 개인차를 고려하는 거고 더 궁극적으로는 모든 학습자가 수업에 참여했을 때 성공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게 바로 가장 궁극적인 목적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두 번째, 학습에 대한 내용을 조직한다라는 얘기는 마찬가지네요. 수준이 몇 개밖에 없냐면 하나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단일의 목표와 단일의 수준이라고 얘기하는 건 지나치게 높은, 즉 다시 말하면 선수 수준. 그래서 이걸 문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인 위주의 기준 또는 수준이라고 얘기합니다. 선수 수준. 우리가 교육의 목적은 뭐냐면 체육교육의 목적은 엘리트 선수처럼 기능을 발달하는 측면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하는 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공 경험이 중요하다라고 우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목표에서의 단일 수준, 내용에서의 단일 수준 때문에 학습자들이 일부 학생, 즉 기능 수준이 뛰어난 학생들은 성공 경험을 겪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실패의 경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라는 걸 의미하겠네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겠네요. 위의 것도 목표 수준이 다양했으니 내용 또한 마찬가지로 다양한 수준으로 제공을 해드리면 되겠네요. 누가 제공을 하는 거냐면 당연히 교사가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해서 다양한 수준으로 내용을 조직하면 되겠네요. 우리는 그걸 여기에 제시한 것처럼 계열성 있게 조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니 여러분들께서 명확하게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요. 모든 편성은 교사가 모든 편성을 이루어지고 요거는 학습자 스스로 과제 수준을 선택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자신의 수준에 적합하게끔 스스로가 그 과제의 수준을 선택한다라는 의미를 제공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모둠이 편성이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 마지막 시설 및 용기고 여기에 제시된 것처럼 성인 위주로 되어 있지만 얘는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다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게 수준별 수업인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2007 여기에도 수준별이 있고요. 여기에도 수준별이 있고요. 여기에도 수준별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계속해서 더 강조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겠네요.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와 관련되어 있는 우리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다는 걸 또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무엇을 보면 기출문제를 보면 무엇을 학습을 해야 될 줄 알아야 되고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것처럼 여러분이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수준별 수업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특히 체육 교과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수준별 수업이 중요하다라는 걸 알았다고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맹목적으로 6개를 다 머릿속에 집어넣고 갖고 가야 된다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왜 학습자의 특성이라고 하는 즉 수준별 수업이라고 하는 게 왜 계속해서 강조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니까 그렇게 여러분께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통합적인 건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지나치게 7차 교육과정 때까지 무엇 중심이었냐면 학습자가 직접 체험한다라는 거, 즉 다시 말하면 운동을 잘 하는 것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는 무슨 체험이 좀 적었냐면 즉 간접 체험이 좀 적었어요. 간접 체험이라고 하는 건 운동을 잘 아는 것과 관련이 많습니다. 그 잘 안다라고 표현하는 건 읽기라는 그런 사항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요, 뭐 쓰기라고 하는 게 있을 거고요. 뭐 감상하는 게 있을 거고요. 뭐 읽기 있구나. 기타 등등등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뭐 보는 것도 마찬가지겠네요. 관람하는 거, 그렇죠?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런 체험 위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 이런 체험도 많이 추가합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2007, 2009,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의 교수학습 방향 중에 통합성이라고 하는 건 자, 무슨 체험과? 그렇죠. 직접 체험과 무슨 체험이요? 간접 체험이 함께 부과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런 체험의 비중은 7차 교육과정과 비교했을 때 좀 낮춰주는 거고요. 이런 체험의 비중은 좀 높여주는 걸 의미하겠네요. 그래야 이게 서로 믹싱이 되는 거니까.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네,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창의적인 교수학습 방법 및 선정과 활용이란 얘기. 자, 요 단어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헷갈리실 거예요. 창의적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다. 무엇인가 새롭게 개발한다. 이런 의미인데 여기서 말하는 창의적이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무엇이냐면 요걸 얘기합니다. 더 쉬운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 일관성을 의미합니다. 일관성. 여기서 말하는 교수학습 방법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가장 대표적으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교수 전략이라고 하는 것들 또는 교수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들 또는 수업 모형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럼 그 각각의 개별적인 것들은 무엇에 적합해야 되냐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적합해야 되고 그러한 내용을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적합해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따라서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자면 목표, 내용, 교수학습 방법에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창의적이라고 표현하는 건 이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당연히 앞에 나와 있는 목표가 무엇인지 또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확인하면 맞추실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창의적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기본 베이스가 되는 거고 그 기본 베이스에 새롭게 추가된 게 창의인성인데 왜 여기서 창의인성, 즉 2009에서 추구하는 게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인재를 육성하는 거였냐면 창의인성을 지향하는 인재를 육성하자는 거였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학령군인제를 도입했다라는 게 큰 취지였던
했던 겁니다. 그래서 창의 인성을 지향하는 교수학습 방법이라고 표현하는 건 어떻게 하면 창의와 인성을 융합된 인간을 만들어 보는데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자기 주도적인 교수학습 환경을 조성한다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누구 중심의 수업이냐면 학습자 중심의 수업이에요. 이런 말들은 많이 들어보셨죠? 교사가 모든 걸 다 이끌어주어서 학습자가 능동적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수업에 어떻게 참여를 해야 되는지, 즉 다시 말하면 환경을 조성해준다. 이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네요. 따라서 2009건, 2007건, 2009건, 2015건 그 베이스는 모두 다 학생 중심의 수업을 지향해야 되는 거고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개인차를 고려한 수준별 수업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3개 말씀드렸고 없었던 거 2개 말씀드렸고 없었던 거 말씀을 하나 더 드려야겠네요. 자, 2015에서는 모토가 뭐냐면 이게 2009였으니까 이번에는 창의 융합형 인재 육성을 의미했던 거고 그래서 핵심 역량을 의미했던 거고요. 자, 학력 문제는 2009에서 내려온 특징이었으니까 2015만의 독단적인 특징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었던 거네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시를 해놓은 겁니다. 어떻게 하면 역량 함량을 지향할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체육과의 역량은 신체 활동을 체험하고 그 가치를 내면함으로써 습득되는 기능, 지식, 태도의 종합적인 능력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헷갈리는 게 있어요. 어느 게 헷갈렸냐면 아까 우리 이런 거 있었죠. 이게 어떤 거였냐면 무슨 체험과 감사합니다. 직접적인 체험과 간접적인 체험이 함께 어우러지는 걸 의미했습니다. 그 모토는 뭐였냐면 지나치게 심동적인 영역 위주의 수업을 지향하다 보니 인지와 정의적인 측면에서도 수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라는 걸 의미했던 거네요. 따라서 요걸 한꺼번에 쓰면 심동과 인지와 정의적인 영역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수업을 의미했던 거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시는 바대로 여기에 보시는 바대로 기능, 지식, 태도의 종합적인 능력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선생님들께서 헷갈리네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통합적인 거랑 체육과의 역량 함량이라고 하는 건 같지 않다는 걸 여러분 머릿속에 염두에 두셔야 한다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샘플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기 위해서는 체육과의 역량 함량을 위해서는 신체 활동의 각 영역별 역량과 신체 활동의 각 영역별 역량이라고 표현하는 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건강 영역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건강 관리 능력을 의미했었고요. 도전이라고 하는 건 신체의 수련 능력이었고요. 그 다음에요. 경쟁이라고 표현하는 건 경기 수행 능력을 의미했었고요. 표현이라고 하는 건 능력을 의미했네요. 이해되십니까? 신체 표현 능력이군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런 역량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 여기에 나와 있는 경기 수행 능력이나 신체 수련 능력을 의미하는 거네요. 자, 가겠습니다. 그런 역량과 학습 내용 요소, 학생들에게 기대되는 수행 능력, 성취 기준의 관계를 이해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교수학습 활동을 마련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따라서 가장 궁극적인 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얘랑 지금 구분을 해야 되는 건데 이 친구는 단순히 그냥 직접과 간접을 통합적으로 믹싱해서 가르치는 것이라고 한다면 얘는 말 그대로 각 영역과 관련되어 있는 핵심 역량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 말인 거네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려면 핵심 역량이라는 단어가 꼭 나와주어야 요거랑 좀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온 것처럼 바로 이런 거죠. 이게 샘플인데요. 잘 보세요. 여기에
영역형 경쟁활동에서 무엇을 신체활동으로 선택했냐면 축구를 신체활동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경쟁 영역이기 때문에 그 핵심 역량이 뭐냐면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경기 수행 능력이에요. 따라서 이 경기 수행 능력이라고 하는 역량을 향상시켜주기 위해서는 이런 능력도 있어야 되고 이런 능력도 가르쳐야 되고 이런 능력도 가르쳐야 되고 이런 능력도 가르쳐야 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통합적인 거랑 다른 거예요. 따라서 이런 역량이 안 나오면 통합이겠지만 저런 역량이 나오고 좀 더 포괄적으로 제시를 하게 되면 바로 역량을 지향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자, 2015만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특징 중에 하나인 바로 전과 외 체육활동과 연계한 교사학습 활동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을 풀어야겠네요. 전과 외라고 했으니까 무슨 체육 수업을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되냐면 전과 체육활동을 여러분께서 확인하실 수 있어야겠네요. 전과 체육활동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활동, 즉 다시 말하면 체육활동, 교과활동으로서의 체육활동을 얘기하겠네요. 그거 외 활동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해되십니까? 더 쉬운 표현으로 하자면 얘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이라고 한다면 이 친구는 학교 바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체육활동을 의미하겠네요. 그래서 요 두 개가 서로 독립적이고 별개가 아니라 요 두 개가 서로 연계가 된다라는 말을 의미하는 거네요. 따라서 어떤 의미를 띠고 있는지 잠깐 한번 살펴보시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전과 체육활동을 통해 배운 내용을 기반으로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신체 활동을 참여하며 체육과 역량 함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자율성 및 실천력을 길러주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가 요거네요.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런 게 등장하게 된 백그라운드적인 건 여기에서 즉 학교 내에서는 열심히 신체 활동을 하지만 학교 바깥으로 가면 신체 활동을 지속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 소홀하게 참여한다, 그런 취지를 없애려고 그런 것 때문에 등장한 게 바로 전과 외 체육활동과 연계한 교사학습 활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갈게요. 자, 이렇게 실천하기 위해서는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에 참여하는 등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양한 신체 활동에 참여해라 이런 얘기겠네요.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으로 신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체육 수업을 통해 안내하거나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즉 학교 바깥에서 이러이러한 신체 활동이 있다는 걸 지금 알려주고 있거나 생활 속에서 신체 경험들을 체육 수업의 소재로 삼는 등 일상생활의 신체 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교사학습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면 신체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느냐를 가르치는 방법이 바로 전과 외 체육 활동과 연계한 교사학습 활동이겠네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네, 여기까지 개념 설명을 하고요.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만 잠깐만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죠. 네, 여기입니다. 잘 보세요. 2018년도에 등장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2015 교육과정에 대해서 문제를 출제한 거네요. 자, 잠깐만 읽어볼게요. 2015 개정체육과 교육과정에 대한 수석교사와 초임교사의 대화 내용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을 쓰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주제는 건강한 여가생활인데 신체활동을 선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먼저 학생들의 일상생활 속 실천 경험들을 조사해 본 다음에 그것들을 체육 수업의 소재로 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체육 수업 시간이 끝난 다음에 자신이 배운 활동을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해 볼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냥 있는 글을 문서에 나와 있는 글을 그냥 그대로 기술했을 뿐인 거네요. 자, 두 번째, 초임교사. 그것이 체육과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방향에 제시된 기억이군요. 라고 했으니까 기억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연히 전과 외에 교수학습이 되겠네요. 더 재밌는 거 보여드릴까요? 밑에 수석교사. 맞아요. 체육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기반으로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신체 활동에 참여하며 체육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실천력을 학생들에게 길러주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왜 그럼 이전에는 이게 안 나왔는데 이게 나왔냐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
몇 년도에만 있는 거기 때문에요. 2015 개정 교육과정에만 있는 거니까. 이해되십니까? 어떻게 보시는지 잠깐 쉬었다가 앞에 나와 있는 수준별 수업이 어떻게 문제가 나왔고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수준별 수업 그렇게 잠깐 풀어드리고 다음 시간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